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간 경제 다이어리 진행의 신유정입니다. 이번 주 우리 시장은 어떠한 이슈들을 소화했을까요? 너무 중요했던 이슈들, 일정들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엔비디아의 실적입니다. 정말 기다리고 기다린 실적인데 발표 이후에 시장은 좀 크게 흔들렸습니다. 어떤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건지 실적 소식 잠시 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또 시장에서 빼놓을 수가 없는 금리 관련 이슈입니다. 지난 잭슨 홀의 이 파월 의장 연설 이후에 9월 금리 인하 기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러한 시점에서는 수혜주 찾기가 관건인데요. 우선 지금 채권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 고금리 막바지에 채권의 매력이 더욱이 부각된 상황 잠시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번 주 정말 시장을 그리고 사회를 공포에 떨게 했던 딥페이크 관련된 이슈, 예상보다 더 심각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벌써 다가오는 추석에 물가가 먼저 들썩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식품뿐만 아니라 외식 가격까지 잇따라 인상되고 있는데 이번 주 시장을 덮쳤던 강력한 이슈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엔비디아 실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정말 이 엔비디아 실적을 기다리면서 시장은 어느 정도 긴장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28일 엔비디아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공개했죠. 엔비디아는 어찌 보면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300억 달러 넘는 매출을 발표하기도 했고 전년 대비 100% 넘는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특히나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했다는 점 좋은 흐름이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는데 시장의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했나 봅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흐름이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 자체에 성장세가 한풀 꺾인 게 아니냐라는 신호로 해석이 되면서 발표 이후 시간외 거래에서 8%대 낙폭을 보이기도 했고요. 사실 이 CEO는 호버칩의 수요 여전히 강력하다. 그리고 블랙웰 칩 역시나 해당 수요 이상으로 뛰어넘을 것이다. 기대도 좋다. 라는 이야기를 덧붙였고 이 블랙웰 칩에 대해서 한 차례 지연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4분기 중에 출하될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 하반기로 미뤄졌다는 사실 자체에 집중을 하면서 투자자들은 좀 실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기대치가 너무 높았나 봅니다. 이렇게 실적 발표 이후에 그 다음 날까지 이 엔비디아는 주가의 낙폭을 좀 받았습니다. 해당 이슈로 국내 반도체 기업들도 충격을 예상보다 더 많이 받는 듯한 모습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금리 인하 이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파월 의장의 잭슨 홀 연설 이후에 금리 인하의 방향성은 어느 정도 뚜렷해졌습니다. 패드워치에서는 100% 금리 인하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금리 인하 그 자체의 기조는 어느 정도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도, 강도, 25bp냐 50bp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죠. 그래서 이러한 금리 인하 기조에는 조금 더 고용 상황이나 물가 상황을 고려해 봐야 하지만 이 시점에서 금리 인하 자체를 봤을 때는 어떠한 섹터가 수혜를 받게 될까? 그 수혜주가 뭐가 될까 하는 부분에서는 우선 채권이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주식 그리고 채권의 시대 수익의 차이인 일드갭이 16년 만에 역전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식 대비 채권의 기대 수익률이 높아진 게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인 겁니다. 이 인공지능 주도주 중심의 상승세가 점점 커지면서 증시 밸류에이션 자체에 대한 부담이 커진 반면에 고금리 환경 속에서 채권에 대한 투자 매력은 더욱 부각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역전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주식에서 채권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국면 당분간은 지속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 시장에서는 여전히 그 채권의 기대 수익률보다 주식이 조금 더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슈는 또 이번 주 딥페이크 범죄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음란물에 지인의 얼굴을 불법적으로 합성한 이후에 텔레그램을 통해서 정말 무방비하게 공유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이렇게 무방비하게 널리 퍼지는 범죄 때문에 언제 어떻게 내가 피해를 입을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감이 커지면서 정말 내 사진도 이용될지 모른다라는 공포심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내 플랫폼 기업들은 정부의 강경 대응 기조에 부응하면서 신고 채널을 계속해서 개설하고 있고요.
어떻게 하면 피해를 좀 막을 수 있을까? 피해 확산 방지에도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이 딥페이크 콘텐츠 방지 기술을 개발하는 등 적극 대응을 나서고 있죠. 사실 이러한 시점에서 정부의 노력이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다음 달 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긴급 현안 질의를 열고 법 개정에 조금 더 속도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흐름 안에서 이번 주 관련 정보 보안 관련주들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이슈는 물가 관련 소식입니다. 이제 추석이 3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9월 17일이 추석인데요. 이 민족 대명절을 앞둔 설레임은 잠시 식품, 외식업체에서 가격 인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실 집값 재료부터 외식 메뉴까지 전반적으로 가격이 올라서 먹거리 부담이 더 커지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이전에 정부가 기업 측에 협조 요청을 하면서 가격 인상을 자제하고 있었는데 기업들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라고 하면서 가공식품 가격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오뚜기는 당장 오는 30일부터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제품 가격을 평균 15%가량 올린다고 정했고요.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편의점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즉석식품도 10%가량 인상될 전망입니다. 이미 외식업계에서도 가격 인상 움직임이 시작됐다면서 프랜차이즈 식당에서도 이 배달 중개 수수료 등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었던 점주들 더 이상 가격 인상 요구를 외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네, 다음 주 증시 캘린더 시간입니다. 이 다가오는 시장 속에서 일정과 이슈를 미리 파악하면 시장을 더 잘 대응하고 단단한 투자 전략 만들 수 있을 텐데요. 다음 주에는 어떤 일정들이 다가오는지 하나씩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선 월요일 우리 시장 안에서 8월 수출입 동향이 발표가 됩니다. 최근의 글로벌 경기 상황과 수출 시장에 대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제조업 경기 확장 여부를 나타내는 PMI 지표도 공개가 됩니다. 이 PMI 지표 50 이상이면 확장을 의미하고 50 미만이면 수축을 의미합니다. 해당 지표가 경제 상황을 어떻게 시사하고 있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 시장은 노동절로 휴장합니다. 다가오는 3일 화요일에는 우리 8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같은 날 미국에서는 ISM 제조업 PMI가 발표가 됩니다. 이 ISM 제조업 PMI, 제조업의 경기 동향을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아무래도 해당 지표가 다가오는 금리 인하 그 강도에 힌트를 주지 않을까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4일에 미국에서 체크하셔야 할 아주 중요한 이슈, 7월 9인 이직 보고서와 연준의 베이지북이 공개가 되는데요. 이 연준의 베이지북은 FOMC 회의 2주 전에 이 전반적인 지역별의 경제 동향을 확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내 경제 활동이 정체되고 있는지, 성장하고 있는지 그에 따라서 이 금리 인하 시기 조정이 좀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이 지표를 통해서 인플레이션 기조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인하 강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힌트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미국의 8월 ISM 서비스 PMI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6일에는 정말 중요한 지표가 발표가 되죠. 사실 경제 지표 그리고 노동 지표가 이 다가오는 금리 인하에 정말 중요한 영향을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지표 8월 미국의 고용 보고서입니다. 이 8월에 노동 지표가 좋지 않았다, 악화되었다라고 한다면 B컷의 가능성이 커질 전망입니다. 그래서 FOMC 금리 인하를 결정짓는 그 강도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지표인 만큼 해당 지표 시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독일에서는 가전 멀티미디어 박람회인 IFA 2024가 개최가 됩니다. CES, MWC와 함께 세계 3대 IT 박람회인데요. 이 해당 박람회에서 유명 가전제품의 제조사 신제품뿐만 아니라 각 국가들의 IT 기업들 혁신적인 기술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상으로 다음 주 우리 증시에서 글로벌 시장 안에서 꼭 체크해 보셔야 할 일정들 확인을 해봤습니다. 우리 시장이 이러한 이슈들을 어떻게 소화하게 될지 다음 주에도 저희 교보증권과 함께 하시죠. 그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